애인의 투자 실패가 너무 밉다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요 사연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이 투자 실패해서 너무 미워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테이커스 co.kr 여기 이제 사연 신청을 올려주신 겁니다. 6년 연애하고 3억의 현실,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6년을 만났습니다. 내년에 결혼 준비를 해가지고 2027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다. 상대방 부모님께서 성인이 될 때 1억을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지방에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현재 그 투자금이 거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복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고요. 평택 중심부에서 꽤 떨어진 곳입니다. 평택은 지방은 아닌데 평택은 경기도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도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고 상대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 제가 알뜰하게 살면은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5년을 일해가지고 둘이 약 3억 정도를 모았고 그중에 제 돈이 1억 5천 정도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바랬던 건 전월세로 구축에 실거주 하더라도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꼭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말이죠. 막상 보니까 서울에 3급지 정도 되는 곳조차 3억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 뭐 어디서 누가 뭐 가르쳐 주나? 서울 3급지가 어디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3급지와 4급지를 뭘로 나누는 거지? 자, 그래서 예전에 상대가 부모님께 받은 1억이 지금에 와서는 정말 아쉽고 속상하게 느껴집니다. 더 힘들었던 건 상대가 평택 외에도 지방에 2채를 더 투자하자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요. 결국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됐거든요. 그리고 2채 중 한 채는 아직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 매도도 어렵습니다. 2027년에 결혼을 하게 될 때 서울에 투자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4급지야. 그러니까 이게 4급지가 어딘데 모르겠네.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그렇게 투자하면 저희가 직접 살 집은 10평대의 오래된 구축 월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니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돈에 집착하고 조급해하는 걸까요? 돈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는 이해는 돼요. 근데 이 감정을 구분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6년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결혼을 준비한다. 자, 그리고 상대방 부모님께서 성인이 될 때 1억을 지원을 해줬다. 투자금이 거의 다 손해를 봤다. 자, 거기다가 부모님께 받은 1억이 지금 와서는 정말 아쉽고 속상하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딱 읽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뭐지? 이분들은 이미 결혼한 건가? 근데 결혼은 안 했더라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건데 부부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투자 실패해가지고 속상해요. 뭐 이거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부부가 아닌데? 자, 근데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걸까? 이건 이해가 되죠. 자, 결혼 전에 애인 사이라면요.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성별을 적어주시진 않았으니까. 내 재산이 아니라 남의 재산이잖아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부모님이니까 뭐 시댁이 될 수도 있고 뭐 처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방네 집에서 뭐 자기 자식한테 돈 줘가지고 투자해서 날려먹든 말든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데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권리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아쉬워할 수는 있죠. 아쉬워할 수 있다. 뭐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좋죠. 좋지만 뭐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내 돈은 아니니까 그래 뭐 아쉽다 정도로 말해야지 뭐 막 속상하다거나 뭐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 결정한 투자다? 그러면 욕해도 됩니다.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나가서 사고치고 왔어. 아니면은 뭐 아내가 사고치고 왔어. 그럼 욕해도 돼. 그거는 법적으로 해도 됩니다. 왜?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결정한 투자라면 당연히 내가 막 소리내서 뭐라고 해도 되고 시댁이든 뭐 처가댁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냥 오래 사귄 거죠. 그냥 6년 된 커플일 뿐인 거지 뭐라 할 권리는 없는데 이게 오래 사귀잖아요. 오래 사귀면 약간 예비 며느리, 예비 사위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감정이 드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럴 권리는 없다. 자, 그러면 결혼 전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이 2가지 권리밖에 없습니다. 뭐냐? 첫 번째, 설득할 권리가 있죠. 아니 내가 배우자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미래의 예비 배우자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 내가 여자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막 이런 뭐 지방에 갭 투자 하겠다고 해. 그럼 내가 보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잘 모아가지고 우리 나중에 서울에 집 살 때 보태자 정도로 설득할 권리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리가 뭐죠? 헤어질 권리예요. 설득이 안 돼? 그럼 헤어지면 돼. 그러니까 설득을 열심히 해보시고요. 안 되면은 수긍을 하시든지. 수긍하고 그냥 남편이나 뭐 아내로 이렇게 결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헤어지는 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혼을 하는 게 참 힘들지만, 나는 결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봤는데, 열심히 봤는데, 너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헤어지면 그만이다. 자, 6년을 사귄 건요, 좋아서 사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사귄 거지 뭐 누가 뭐 강제로 사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이거를 막 우린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 내가 너랑 지금 보낸 시간이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본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자유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남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시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개입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더 빨리 결혼을 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사귀지 말고 한 2년 사귀고 바로 결혼하고 4년 뭐 3년 차부터 뭐 사위거나 며느리로서 개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내가 할 말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아쉽다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것 때문에 상대를 뭐 잘못했다거나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돈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에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아. 근데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이제 결혼을 할 때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가 우선 디폴트고, 돈이 많으면 사람이 좀 별로여도 결혼을 막 그냥 하더라고요. 자, 상대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반대로 장점도 있으니까 6년을 사귄 거겠죠? 물론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저는 그냥 무뎌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6년 됐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6년이나 사귄다는 거는 나랑 잘 맞으니까 사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도 나한테 불만이 있지만 내가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사귀고 오래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만 너무 막 부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는요, 단점이 점점 커지고요, 장점은 당연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건 당연한 애인데 저게 너무 부족해 보여. 결혼할 때 되면 완벽한 남자랑 완벽한 여자를 찾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이건데, 뭐냐면 상대를 내 꿈을 이룰 대상으로 보는, 그러니까 약간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많아졌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상대가 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대상인 거예요. 이걸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더라고. 자, 볼게요. 제가 결혼할 때 바랬던 건요,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꼭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3억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본인이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모은 돈은 어차피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은 1억 5천 가지고 서울집 못 사요. 본인 능력으로도 원래 못 사는 집을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같이 모아가지고 못 산다고 해서 그게 그 상대방 잘못이냐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으로도 못 사는 집을 왜 남을 원망하는 거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지, 이거는 꼭 자기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나도 못 사요. 그러니까 상대방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이게 오래됐잖아요. 사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같이 모아가지고 투자도 잘했으면 우리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마음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빨리 결혼을 하면 되는 거죠. 왜 6년이나 서로 이렇게 사귀고 있어? 너무 좋으면 그냥 한 1년 만에 결혼해가지고 5년 동안 같이 열심히 돈 모으면 되는 거죠. 결혼을 빨리 하면 되는데 결혼을 또 빨리는 안 했잖아요. 또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에게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것이다.
자, 서울에 투자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4급지 이하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1억 5천밖에 못 모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서울에 집을 살아도 뭐 4급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도 좋은데 못 살아요. 근데 이걸 왜 상대방 잘못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냐 이거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건요. 이거는 상대방을 내 꿈을 이루는 대상, 수단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상대를 잘 만나가지고 내 꿈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대를 잘 만나야지만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어. 저는 서울에 집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벌어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본인의 꿈은 본인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싶잖아요. 그럼 본인이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꿈이니까. 자, 요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집을 살려면요.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중간이 10억이면 남들한테 보일 때 뭐 욕먹지 않을 정도 이러면 한 12억, 15억이고요. 남들이 봤을 때 좀 좋다 하면 한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동네에 거기다가 아파트를 내가 보고 있다면 이거를 뭐 결혼할 때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서울에 평범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어요. 이걸 못 가져가지고 제 인생 망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뭐 자식들 결혼시키고 뭐 애들이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 안쪽이에요. 내가 자산이 상위 20%도 아니고 소득이 상위 20%도 아닌데 서울에 평범한 한 채가 없어가지고 애도 못 낳고 결혼도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이거죠. 근데 이거를 결혼할 때 갖고 싶다? 그러니까 결혼은 30대 초반에서 30대 중후반쯤에 하는데 그러면 사회생활 5년에서 10년 하고 어떻게 상위 20%를 갖습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한 10위권인 이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도 수도권 몰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그것도 빌라나 오피스텔도 아닌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도 나홀로 구축, 뭐 모양 빠지는 거 다 빼고 최소한 한 500세대 넘는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를 살겠다? 이걸 어떻게 5년에서 10년 안에 갖출 수 있냐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원래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라. 이거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데 원래 안 되는 거를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게 된 계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투자를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40대 중반 넘어가지고 겨우겨우 한 결혼한 지만 한 15년 차 이쯤 돼서 대출 왕창 끼고 겨우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딱 그런 집들입니다. 이게 되게 느려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시고 나면은 야, 이렇게 어떻게 평생 사냐 하면서 막 되게 답답해하는 청년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결혼하고 막 돈 모아도 이거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몇 년 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한 5년에서 한 7년 일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집들을 사는 분들은 한 15년, 한 20년 정도 일하셔가지고 돈도 또 착실히 모으시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상위권인 자산이거든요. 이 아파트, 평범한 서울 아파트는 대단히 상위권 자산이에요. 서울에 빌라나 오피스텔 사면은 되게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사면 되게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 평범함의 기준이 너무 높다. 자, 결혼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꿈이 아닌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 꿈도 아니고 너의 꿈을 이뤄주려고 내가 결혼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루려고 같이 경제 공동체로 남은 여생을 모아서 협력해서 그 꿈을 이뤄가는 게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꿈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자, 그걸 못할 것 같은 사람이면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시든지 그걸 못할 것 같은 사람이랑 헤어지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내가 조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내 조건을 봐요. 그러면 내가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순간 상대도 나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도 나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내가 뭐 할 건데 네가 그냥 나를 서포트해. 그냥 뭐 너는 나의 어떤 뭐
수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어져요. 결혼을 도대체 누구랑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를 요즘에는 약간 거래, 돈 거래 뭐 이런 거 뭐 무슨 뭐 상업 어떤 그런 행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대 중반 되면 몇 억을 모아와 가지고 그걸로 뭐 집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뭐 인생 망했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애도 못 낳고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아닌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을 만나시면 좋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래도 결혼이 꼭 돈 때문에 어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투자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막 지방에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저는 답은 이거라고 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잘 되려면은 그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보다는 이런 걸 하면 좋겠어라고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상대도 나를 우리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면은 대화가 좀 됩니다. 대화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도 나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내 의견을 따라서 변화가 생기겠죠. 뭐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상대도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나를 그냥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주장만 막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헤어지면 되는 거죠. 어쩌겠어요. 내가 6년을 만났든 10년을 만났든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죠. 요즘에 뭐 반반 결혼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 막 엑셀로 뭐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너 어제 뭐 설거지 15분 했으니까 내가 15분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운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통장도 따로 쓰고 뭐 재테크도 따로 하고 마치 이혼을 대비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만 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아니라 너랑 나랑 그냥 약간 동거하는 거야. 우리는 약간 그냥 뭐 동업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결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결혼은 지옥이 된다고 봅니다. 상대가 날 위해서 모든 걸 손해볼 걸로 착각해도 지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어떤 여자를 만나면 그 남자 여자는 나한테 다 맞춰준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공주 왕자 대접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모든 걸 희생해줘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편해요. 뭐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대를 내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다 맞춰주니까 내 뭐 하인 같으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돈에 집착하고 조급해 하는 걸까요? 돈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한다고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부부라는 거는 성공을 해도 같이 성공하는 거고요. 망해도 같이 망하는 게 부부지 성공하면 부부, 망하면은 남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못 만납니다.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잠깐은 행복한 것처럼 살 수 있지만 5년, 10년, 50년 같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걸 좀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좋은가 도대체. 그래서 그 좋은 면을 보시고요. 그 좋은 면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나, 너가 아니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우리가 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꿈이 막 같이 이렇게 섞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뭐 같이 살아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막 얘랑 뭔가 우리라는 생각은 안 들고 얘가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 아 얘는 왜 이게 안 되지? 얘는 뭐 이런 걸 이렇게 답답해 하지? 막 이렇게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러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도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하냐? 알고 봤더니 얘도 나랑 똑같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자기 이야기만 막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 수 있다.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리시면은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다들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결론을 잘 내리시면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고민 많이 해보시고 안 되면 헤어지든지 설득하든지 인정하든지 무언가 해서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